네, 지금 국내 증시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양상입니다. 계엄 이전의 주가의 수준은 회복했지만 펀더멘털이 좋지 않아서인지 뚜렷하게 오름세를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. 네. 자,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시장을 좀 바라보고 싶은데요. 유한타증권의 정인지 연구위원이 나와 있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어서 오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일단 올해의 흐름을 보면은 네.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부진하지 않았습니까? 예, 예.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. 예, 예. 내년엔 좀 나아질 수 있을지. 일단은 증권사들의 내년 전망 보면은 또 코스피 같은 경우에 3,000선 탈환 이야기도 하는 증권사가 있기도 하고 예.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. 예,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사실 전망은 네. 이렇게 비관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. 가능하면 낙관적으로 보게 돼 있고요. 네. 그리고 네네.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경기에 대한 어떤 확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 실적의 개선 이런 게 이제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 정부 들어선 이후에 미국의 어떤 뭐 관세 정책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좀 그나마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건 좀 빠지긴 어려운 상황까지는 도달했다. 그렇다면 한국 시장의 디스카운트 요인만 좀 해소되더라도 반등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 정도로 일단은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지금 차트가 나가고 있는데 좀 흐름을 보면서 확인해 주시면 예. 그 뭐 차트라는 건 어차피 네. 과거에 만들어진 어떤 가격을 가지고 전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변화 여지는 있습니다. 다만 우리가 이제 코스피를 보면 그 22년도 말 이후로 지금 이런 이 채널이 거의 이제 2년 넘게 형성이 되고 있고 요 채널 하단선 부근에서 최근에 어떤 반등 시도가 좀 나온 상황이고 또 하락 추세가 지난 7월 달부터 아직까지 뭐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좀 강도는 좀 둔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그래서 이제 뭐 러프하게 그럼 과거의 채널 그대로 유지되면 뭐 상단 한 2,900 정도 되고 하단은 뭐 최근 저점이 2,350포인트 뭐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움직이지 않겠냐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채널이라고 하시는 건 하단을 이렇게 연결해 놓은 선을 말씀하시는 하단과 상단을 네. 연결한 하나의 구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도 바닥이 완전히 확인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요 주봉상 이제 MACD라는 보조 지표가 있는데 요 추세 지표에서 빨간 선이 녹색 선을 뚫고 올라가야 돼요. 이걸 이제 골든 크로스라고 그러는데 네네. 그런 모양이 나오면 조금 더 바닥에 대한 신뢰가 있을 수 있겠고요. 그리고 좀 상승하면 그럼 2,900까지 가는 거냐? 뭐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의 분기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우리가 이제 요 지난 선이 이제 주봉으로 200주 이평선인데 이게 지금은 한 2,700 부근에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한 2,650 정도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. 이 부분에 중요한 이평선들이나 뭐 일목균형표 구름대나 이런 것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네. 반등을 하게 된다면 한 2,650에서 2,700 이 정도 수준이 하나의 고비가 될 것이고 그 이후로 이제 뭐 더 올라간다면 2,900 정도도 가능하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하단은 어느 정도 제한이 돼 있고 예. 아까 말씀하신 아래 지표 MACD요. MACD, 예. MACD 지표에서 반등이 이제 점쳐지면 한 2,600에서 2,700까지는 그래도 무난한 반등이 예상된다. 예, 그렇습니다.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군요. 예. 자, 그러면 코스피를 봤으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? 코스닥은 사실 연 전체로 보면 코스피보다 훨씬 더 약세였는데 최근에는 반등세로 보면 또 예.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편이고요. 예,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그렇다고 볼수 있겠죠. 그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말씀하시죠. 예. 네. 그 지금 이 보시는 것처럼 이건 RSI라고 이제 상대 강도 지수라는 건데 어느 기간 동안 얼마큼 많이 빠졌냐 이런 거를 이제 수치화시킨 지표입니다. 근데 이게 지금 과매도권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. 그래서 이 보시면은 그 과거에 이제 2022년도 저점일 때 뭐 그랬었고 이런 일들이 사실은 뭐 한 2, 3년에 한 번 정도 나타나는 한 흔치 않은 정도의 하락입니다. 그래서 일단 많이 빠졌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뭐 아시다시피 지금 22년 저점대 수준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하나 이제 좀 중요한 지표가 요 저점이 이렇게 지금 8월 저점 대비 최근에 12월 저점이 이렇게 낮아졌는데 RSI라는 보조 지표 저점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. 과매도권에서. 이런 거 우리가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2023년 같은 경우에도 고점이 높아지면서 RSI 고점이 낮아지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건 이제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반대로 얘기를 하고요. 네. 이런 다이버전스 지표가 사실 주봉상에서 이렇게 한 지금 8월부터 시작해갖고 한 4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거는 굉장히 큰
추세 반전의 신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얘도 지금 보시면 이 하락 추세선을 아직 돌파를 못했고 그런 면에서 좀 일봉상으로 보시면 약간의 어떤 확인 과정 그리고 여기서 또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출렁거릴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네. 어쨌든 뭐 바닥에 대한 신뢰는 어느 정도 있다 볼 수 있겠고요. 그러면 상승에 대한 목표치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사실은 큰 그림으로 보면 좋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이게 주봉으로 200주 이평선을 이제 이탈하고 일시적으로 회복했지만 연초에도 이 올해 상반기에도 이 200주 이평선 이탈하고 저항 확인하고 하락했기 때문에 또 올라가면은 이런 어떤 장기 평선들의 저항이 상당히 강할 것으로 보이고 대략 한 800에서 850포인트 정도의 위치에 있다라고 보면 일단은 뭐 여기서 만약에 반등을 하면은 뭐 크게 보면 한 800에서 850 정도로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바닥에 대한 어떤 징후는 충분히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은 네. 되는데 일단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계절성이라는 게 좀 있습니다. 아무래도 연말에 뭐 주가가 나빴던 경우에는 연초에 좀 좋아지는 이런 경우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도 조금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일단 코스피도 뭐 추가 하락은 쉽지 않을 것이다. 그리고 코스닥도 바닥에 대한 신뢰는 있다. 다만 저항선이 위에 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내년도 증시를 전망할 때 좀 우려가 네. 되는 것이 미국 증시가 올해도 너무 좋았잖아요. 연일 네. 사상 최고치를 네. 경신했는데 네. 만약에 이렇게 좋았던 미국 증시가 좀 고점에서 꺾이게 된다면은 좀 올라가려고 했던 우리 증시는 덩달아 또 꺾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감도 있는데 일단 미국 증시는 요즘에 차트를 보자면 어떻습니까? 뭐 차트로 뭐 굳이 말씀드릴 네. 수 없을 만큼 좋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제가 뭐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좀 같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네. 일단은 제가 S&P 500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아까 말씀드린 그 RSI라는 그 보조 지표 기간 동안 얼마큼 올랐냐 내렸냐를 수치화시킨 지표인데 이게 지금 과매수권에 있어요. 과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과매수권에 들어서면 거의 이제 상승이 어느 정도 중단되고 이제 조정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문제는 여기서도 약간 그 다이버전스라는 게 있죠. 과매수권에서 등락을 하면서 RSI가 좀 이렇게 낮아질 때 보통 고점 만들고 하락을 하는데 이 기간이 뭐 짧으면 6개월, 길면 뭐 1년씩도 걸립니다. 그래서 아직은 그런 다이버전스의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수치상으로는 상당히 부담스럽지만 그렇다라고 지금 뭐 하락 전환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런 상황이고요. 그다음에 이 상승 목표치를 제가 이제 박스권 크기로 계산해 보면 우리가 코비드 때 20년 저점부터 시작해서 1,300포인트 정도가 S&P 기준으로 중요한 분기점이 되고 있는데 이 고점이 이제 4,800포인트였죠. 22년 초고점이. 네네. 근데 지금 6,100포인트 정도까지 왔습니다. 1,300포인트 정도 올라간 상태라서 어떤 기술적인 저항, 그다음에 보조지표상의 가격적인 부담은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다만 이게 일봉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보시다시피 뭐 지금 뭐 단기평선 아주 뭐 초단기는 이탈했지만 뭐 15일, 30일, 60일, 120일 이 중장기 평선들이 굉장히 견조하게 상승 중입니다.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뭐 고점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긴 좀 어렵고요. 다만 이제 좀 부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. 여기서 좀 탄력이 좀 둔화되거나 좀 뭐 60일 이평선까지 이탈되는 흐름이 나온다면 상당히 주의가 좀 필요할 수 있다. 뭐 그 정도로 생각이 되겠고요. 제가 생각할 때 미국은 뭐 좀 나쁜 시나리오를 생각하더라도 이렇게 고점을 만드는 추세 강했을 때는 고점을 만드는 시간도 최소한 뭐 짧아도 뭐 한 분기 길면 보통 두 분기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. 뭐 좀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보더라도 뭐 6,000의 포인트 부근에서 막 등락하는 이런 그림을 생각할 수 있겠고 그러면 한국도 그 와중에 이제 반등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중간에 네. 분기점이라 할 수 있는 2,650 이 정도에서 더 올라가려면 미국도 아무래도 이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 거치고 하락 반전하지 않고 이제 가격 부담 해소하고 하반기에 추가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상반기 내년 중반 정도 한 2분기나 3분기 이때쯤에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.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미국은 부담스럽긴 하지만 하락할 가능성이 상반기 내에는 별로 없다.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상반기까지는 좀 지켜봐도 되겠다 이런 말씀이고 예. 유가와 환율을 차트로 보면 어떻게 보이시나요? 유가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서 네. 지금 등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차트 보시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주봉으로 보시면은 어쨌든 23년 9월부터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상황인데
저 바닥으로 보면 65달러 수준의 지지가 상당히 강합니다. 그래서 여기서 지금 지난 9월 8월 달부터 계속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래서 이 가격대가 만약에 65달러를 깨고 내려가면 상당히 좀 뭐 하방으로 압력이 강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일봉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어쨌든 어제는 좀 하락하긴 했지만 네. 요 하방 경직성이 강합니다. 그래서 만약에 얘가 뭐 72달러 정도까지 회복을 하게 된다면 또 이제 반등 시도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좀 중립적이긴 한데 약간 좀 하방 경직성이 강하다면 좀 상승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환율은 어떻습니까? 환율은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뭐 계엄 사태 이후로 뭐 컨트리 그 정치적 불안에 대한 리스크가 좀 커지긴 했는데 기술적으로 보면 환율도 굉장히 좀 규칙적으로 움직입니다. 요 아까 말씀드린 그 채널 네. 코스피도 채널을 말씀드렸는데 요 고점대 연결한 선 부근에서 지금 계속 상승 시도 중이고요. 원래대로라면 아마 여기서 좀 이렇게 꺾였을 텐데 우리나라 탄핵 이슈도 있었고 지금 최근에 글로벌 환율 시장에서 그 달러화 자체가 이제 다른 통화 대비로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쉽게 안 꺾이는 모양이긴 하지만 채널 상단이랑 그다음에 2022년 10월 달 고점 때 그 1,445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약간의 부담은 좀 약간의 부담이라기보다는 추가 상승은 쉽지 않다. 다만 이제 추세가 우리가 기술적 분석에서는 추세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꺾이는 징후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네, 예. 그리고 업종별로 대표적으로 뭐 전기전자 그러니까 반도체 쪽 예, 그리고 예. 운수장비, 자동차 쪽은 어떻습니까? 간략하게 살펴볼까요? 예, 간략하게 이제 보면은 전기전자 업종지수 일봉으로만 보겠습니다. 보시면은 얘도 다이버전스가 나고 있어요. 저점이 좀 낮아지면서 MACD 저점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 60일선도 회복을 못했기 때문에 하락이라고 상승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하락세가 상당히 둔화되고 있다. 그리고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낮다면 어쨌든 단기로 뭐 불규칙하게 되더라도 뭐 바닥권을 잡아가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. 운송장비 업종지수는 뭐 자동차 조선 합친 차트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시면 이제 장기 추세선이랑 200일 이평선을 12월 달에 이탈을 했어요. 그래서 뭐 추세적으로 봐서는 상승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또 요 2,400포인트 내에서 전저점에서 지지받고 있고 그래서 박스권으로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최소한 이제 뭐 지금 당장 막 상승이 강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횡보 내지는 횡보 국면 정도로 일단은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예. 네,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술적 분석을 통한 시장에 대한 분석 들어봤습니다. 유안타증권의 정인지 연구위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